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가 발생한 지 4달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부와 항공사를 고소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이틀차 민주당 전남도당이 목포에서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체류형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충합니다. 빗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양의 어린이만을 위한 과학 창의 특화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달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이 시작됐는데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책임자들을 직접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보고 싶어! 사고의 진실을 알고 싶다며 팻말을 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 한 달 만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전남경찰청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유족 70여 명은 2달 넘게 사고 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법률 자문단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입건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규명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조위에서 현재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교신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가 내사만 되고 있었지. 고소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이사, 무안공항 시설관리 책임자 등 모두 15명. 유족들은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 자체 시설물의 문제, 로컬라이저의 문제, 그리고 조류 관리들의 문제, 그리고 제주 항공 자체에서 조종사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주 항공의 조종사 분들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류와 충돌한 비행기가 다시 이륙한 이유와 관제탑 대응의 적절성, 활주로 둔덕 보강공사 규정 준수 여부 등 여러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다음 필요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민주당이 21대 대선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목포에서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유세에 돌입하고 목포역과 동부시장, 만남의 폭포에서 시민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원희 국회의원은 호남의 투표율이 90%, 득표율은 85%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고 서삼석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 바로 목포라며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의 대학 교수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대학 교수들은 13일 전남도 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은 위기의 민주주의 수호, 헌정 질서 회복과 국민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지 선언은 순천대와 목포대, 전남대 여수 캠퍼스, 목포해양대와 동신대, 초당대, 목포 가톨릭대학 등 전남의 주요 대학에서 교수 312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한민국을 위해 대선 투표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국보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정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국가적 혼란과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남 선관위와 손발을 잘 맞춰 도민의 대선 투표 참여 홍보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재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이 국보 확보를 위한 적기라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에서 전남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실국이 현안 업무를 챙겨 기재부에 적극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빗섬 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내년 열리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마친 뒤 행사장 부지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펼쳐지는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여수시가 2012 세계 엑스포 개최 경험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섬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한 국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주행사장 진모지구를 비롯해 금오도와 개도, 여수세계 박람회장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섬박람회 주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행사 종료 이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돼 왔습니다. 세계 엑스포 개최 이후 행사장 사후 활용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박람회장이 애물단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폐막 후 주행사장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섬 박람회 주재관 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로 구현한 야간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이른바 빗섬 사업으로 여수시는 빛이 들려주는 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수 밤바다를 위시로 야간 관광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섬 박람회 이후 존치되는 주차관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야간 관광 콘텐츠를 빗섬길 조성 2km와 테마가 있는 미디어 바다의 존을 일루미네이션과 미디어 아트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콘텐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박람회장 주재관 주변 1km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빗섬길이 들어섭니다. 빗섬길 사이에는 금오도와 거문도 등 여수를 대표하는 5개 권역의 섬들을 주제로 한 테마섬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곳에서는 평화와 미래, 역사 등 섬의 가치를 다채롭게 전달하는 영상 조명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 주재관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인 미디어 바다가 구축됩니다. 여수시는 상괭이와 신짓기 등 여수 지역 섬과 관련된 소재를 연계한 영상 콘텐츠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방침입니다. 빛이 들려주는 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시 365개의 섬 중 5개 섬을 선정하여 그 섬만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 문화, 해양 생태를 일루미네이션과 미디어 아트 등 빛과 함께 사전 체험함으로써 우리시 365개 섬에 가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여수시가 섬박람회 의미를 확장해 마련한 야간 관광 콘텐츠 빗섬 사업. 박람회 폐막 뒤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8년이면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양의 어린이만을 위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특화 도서관, 꿈빛 도서관인데요.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석영 기자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광양 마동 중심에 광양 꿈빛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1,44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구성된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개방형 구조로 설계된 도서관은 자유롭게 책을 읽고 활동하기에 최적의 동선으로 짜여졌습니다. 도서관 1층에 조성된 자율 창작 공간. 이곳은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기 도구와 만들기 재료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마음껏 가져와서 만들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을 상상하며 직접 만들어 본 아이들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만들기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도서관이 기비양 가까이 생겨서 많이 올 수 있고 누워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도서관 2층은 아동 도서와 그림책 중심의 어린이실로 꾸며졌습니다. 광양 꿈빛 도서관이 보유한 장소는 모두 14,000여 권. 모두 다 어린이 도서로만 채워졌습니다. 이곳에선 어린이 작가 양성과 독서 연계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하고 표현하며 스스로 자라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그 꿈을 빛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 달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정식 개관하는 광양 꿈빛 도서관. 17,000여 광양 지역 어린이를 위한 전용 도서관이 문을 열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13일) 정오 무렵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한 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91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한 채가 모두 불에 탔고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5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10일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 일지에는 15kg만 기재하고 실제로는 고등어 등 어류 512kg을 잡아 비밀 어창에 숨긴 148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납포했습니다. 같은 날 어창 용적 변경 신고 없이 모두 26차례에 걸쳐 잡어 1,670kg을 포획한 149톤급 B호 등 4척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적발한 A호 등 5척을 현장에서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수 출입국 외국인 관리사무소에서 저녁 식사를 한 외국인 4명이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수 소방은 지난 12일 저녁 7시 30분쯤 화장동 출입국 관리사무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3명과 타지키스탄 국적 1명이 돌연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함께 식사를 한 한국인 직원들에게서는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집단 식중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어촌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어촌계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 의원은 농촌을 대표하는 이장이나 통장에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촌계장은 세부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대학교에 재정 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 국립대학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가 서울대에 지원한 예산은 1조 3,100억 원으로 경북대의 2.3배, 다른 거점 국립대의 2.9배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학 재정 지원이 한 곳으로 쏠려 있으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다며 거점 국립대와 사립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순천의 한 기초의원이 민원 처리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의정활동비가 일부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의회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된 상태에서는 의정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